안녕하세요 여러분, 수익률 상승에 도움을 드리고 싶은 헬퍼입니다. 금일 진행은 이제 차트 볼 때 이제 좀 코스피가 지금 좀 약간 갈림길에 와 있거든요. 이제 좀 위에 추세로 뚫을지 밑에 추세를 뚫을지 조금 이따 차트 볼 때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우선 먼저 좀 간단한 마감 시황 살펴보고 그 다음 이제 프로그램 매매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코스피 200 선물, 코스닥 일중 수급 차트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9월 선물 만기 이후로부터 현물, 선물, 수급, 그리고 연초 이후로부터 현물, 수급, 코스피, 코스닥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일단 먼저 차트들 조금 먼저 보기에 앞서서 일단 밸류에이션 지표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드갭이라는 밸류에이션 지표로 코스피, 코스닥, S&P 밸류에이션 살펴보도록 하고요. 코스피, 코스닥 신용잔고 추이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통화량 지표인 M2 데이터를 통해서 통화량 대비해서 S&P, 나스닥, 코스피, 코스닥 밸류에이션 같이 한번 봐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뭐 한국 수출액 전년동기비나 뭐 ISM 제조업, 비제조업은 뭐 생략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일간 한국 수출액 대비해서 이제 조금 시가총액, 코스피 시가총액 밸류에이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글로벌 GDP 대비해서도 조금 코스피, S&P 밸류에이션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제 하이힐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 쪽이 어제 좀 데이터가 업데이트가 안 됐더라고요. 이제 채권 쪽 부분. 그래서 오늘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하이힐드 같은 경우에는 결국 좀 약간 단기 추세가 이제 위험 회피로 조금 가는 것 같다. 그 정도로 먼저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 이제 조금 약간 중요한 위치에 와 있는 것 같은데 코스피, 코스닥, S&P, 나스닥 차트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 한인 내재 변동성, V코스피,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뭐 니케이, 유로스톡스, 항생, 상해 종합, 달러 인덱스, 달러원, WTI, 금, 국구치 10년, 미국치 10년 금리 추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개인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뭐 키스콜딩스나 아니면 이제 현대해상, 우리금융지주 같이 한번 보도록 하고요. 오늘 이제 금요일이기 때문에 이제 카카오, 삼성바이오로직스, 제일제당, DADNC, 아마존 종목들 같이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뭐 마감 시장 같은 경우는 증시가 일단 뭐 코스피 한 1.5% 정도 상승하면서 간만에 조금 시원한 상승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도 1.65% 상승을 하면서 이제 1000을 다시 돌파를 하였습니다. 이 검은 색깔 선이 이제 코스피 200 차트고요. 빨간 색깔 열이 이제 빨간색 부분이 이제 프로그램 순매수 구간인데 뭐 오늘 꾸준하게 프로그램 순매수 들어온 걸 보실 수가 있고요. 프로그램 순매수는 이제 외국인이 중심이었고 외국인이 한 4,100억 정도 매수가 있었고요. 기관은 한 810억 정도 매수가 있었습니다. 그냥 현물 같은 경우에 코스피 현물 같은 경우는 기관이 약 6천억 정도 매수가 있었고요. 외국인 4,300억 정도 매수, 개인이 약 한 1조 400억 정도 매도가 있었습니다. 선물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 4,100억 정도, 뭐 거의 한 4,200억 정도 매수가 있었고요. 기관 1,000억 정도 매도, 개인이 한 2,600억 정도 매도가 있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 2,200억 정도 매수가 있었고요. 기관 600억 매도, 개인이 한 180억 정도 매도가 있었습니다. 9월 선물 만기로부터 이제 누적 수급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한 1.9조 정도 매수 중이고요. 외국인은 뭐 약 한 3조 정도 매도 중입니다. 뭐 선물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한 1.9조, 나머지 수급이 이제 좀 매도 중이고요. 다만 뭐 연초 이후로부터는 개인이 73조 매수하고 있기 때문에 뭐 중기적인 수급은 상당히 좋지 않아 보인다라는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뭐 크게 뭐 차트가 막 많이 다르진 않아가지고 그냥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고요. 뭐 차트는 조금 이따 살펴보고 밸류에이션 지표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일드갭이고요. 이 파란 색깔이 이제 코스피 차트고 빨간 색깔이 이제 일드갭인데 주식 안에 있는 기대 수익률을 국구치 10년 금리로 차감한 거고요. 간단하게 높을수록 저평가, 낮을수록 이제 고평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최근 좀 금리가 빠졌기 때문에 조금 약간 올라왔다가 재차 금리 조금 상승하면서 살짝 좀 하락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뭐 긴 시계열로 봤을 때도 뭐 저는 좀 밸류에이션 부담은 있는 영역이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도 뭐 마찬가지로 밸류에이션 한 2018년 정도 밸류에이션 정도 돼서 뭐 좀 약간 밸류에이션 부담은 좀 있어 보인다 생각은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코스피랑 S&P 같이 돼 있는 걸 원래 같이 가다가 좀 이격이 벌어지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미중 무역 전쟁의 영향이다라는 생각이고 항상 패권국 이제 1위국이 좀 항상 프리미엄을 좀 받습니다. 패권 전쟁 할 때 뭐 미일 전쟁 때도 그랬었고요. 근데 중요한 건 이제 막바지 끝나기 한 몇 년 정도에 보통 이제 1위국이 먼저 증시가 좀 급격하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었거든요. 이제 미일 전쟁 때도 이제 그때가 이제 블랙 먼데이였었고요. 충분히 미국 쪽 그런 현상이 좀 나타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밸류에이션 자체는 뭐 두 나라 다 부담은 있지만 미국이 상대적으로 훨씬 더 크다라는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드갭이 아니라 페드 모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고채 10년 금리를 차감한 게 아니라 이제 나눈 수치인데 뭐 조금 더 금리에 민감한 모형입니다. 뭐 최근에 뭐 조금 높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낮은 수치이기 때문에 저는 좀 계속해서 조심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코스피, 코스닥, 뭐 신용잔고 추이 같이 한번 살펴보시면은 보시면 일단 코스피, 코스닥 합산 신용잔고 같은 경우에는 뭐 23조 거의 한 8천억 정도 되면서 뭐 소폭 감소를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절대적인 규모 자체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뭐 계속 조심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용잔고를 코스피 시총으로 나눈 수치도 뭐 상당히 높은 수준 유지하고 있어서 높았다가 빠질 때가 가장 위험한데 뭐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뭐 조심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고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 신용잔고 증감 속도 같은 경우에 파란 색깔처럼 이렇게 빠질 때가 항상 증시가 떨어졌을 때인데 결국 돈이 더 이상 풀기가 힘들다는 거거든요. 이 대출을 통해서. 그래서 여기도 봤을 때도 좀 조심을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차트만 보여드리고 뭐 설명은 조금 생략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M2 대비로 했을 때 보면은 뭐 코스피 같은 경우 이제 시가총액을 M2로 나눈 거고요. 그냥 간단하게 이건 높을수록 이제 통화량 대비해서 고평가, 낮을수록 저평가입니다. 2018년 정도 고점 치고 나서 빠지고 있어서 뭐 좀 위험해 보인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추세가 이렇게 빠지는 추세여서 뭐 코스닥도 마찬가지고요. 미국 쪽은 닷컴 버블 이후로 최고치기 때문에 뭐 여기도 조심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뭐 나스닥이나 뭐 똑같이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간 한국 수출액 대비해서 이제 코스피 밸류에이션 보면은 과거 고점들이 이미 넘은 상태에서 이렇게 빠지고 있기 때문에 한번 이제 빠지는 추세가 나오면 꽤나 빠지거든요. 항상 그랬기 때문에 뭐 좀 조심을 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고 그 다음에 이제 글로벌 GDP 대비해서 코스피 같은 경우랑 S&P도 둘 다 이제 과거 고점들이 이미 넘어버린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뭐 저는 상당히 밸류에이션 부담은 좀 있는 구간이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차트를 살펴보면은 뭐 금요일이기 때문에 뭐 그냥 장기 차트부터 한번 보면은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잠시만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1998년도 외환위기 저점부터가 저는 새로운 파동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점부터 해서 닷컴버블 때까지가 1파, 닷컴버블 하락이 2파, 그 다음에 이제 금융위기 전까지 상승이 3파, 그 다음에 지루했던 조정장세가 이제 4파, 그 다음에 17년, 18년 상승이 5파로 1, 2, 3, 4, 5, 이제 엘리어트 파동상 1, 2, 3, 4, 5는 끝이 났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큰 1파였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중무역 분쟁, 코로나까지 떨어지면서 ABC로 큰 2도 완성이 되었다라고 보고요. 이제 최근에 이제 고점 쳤던 게 3-1파, 이제 3파에서의 1파라고 보고 지금 이제 3-2파 정도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저점과 저점을 그어서 여기도 이렇게 채널링을 해봤을 때 뭐 거의 사실 다음 부분에 빠졌기 때문에 여기가 3-1의 고점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 있었을 것 같고요. 일단 뭐 지금은 3-2파 중이다 라고 이제 생각은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봉으로 마지막 3-1파랑 3-2파를 살펴보면은 이제 여기까지가 1파, 2파, 3파, 이제 코로나 저점 이후로 여기가 4파, 5파 고점을 쳤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서 이제 또
2파랑 4파 저점을 그어서 이제 3파 고점에다가 올려놓으면 여기 이제 고점하고 고점 다인 걸 봤을 때도 채널은 유효했다 생각은 들고, 여기 이제 깨질 때 아니면 여기 깨질 때 좀 매도를 할 수 있지 않았을까 라고도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내려왔던 게 A파고, 그 다음에 여기까지가 이제 B파 고점 치고 지금 이제 1, 2, 3, 4, 5로 C파까지도 쳤다라는 생각이고요. 여기 이제 5파 고점부터 해서 B파까지 채널을 그은 다음에 이제 A파 저점에다 올려놓으면 이제 C파를 추정할 수 있는데, 이제 여기가 이제 깨지는 순간 이제 C가 이제 거의 끝나가는구나 생각을 했다가 다시 올라오는 순간 정말 이제 C는 끝났구나 라고 알 수 있었을 것 같고요. 지금은 그래서 이제 B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이 작은 A, B, C가 이제 큰 A를 기록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나올 게 이제 큰 B가 나올 것 같은데 이제 그게 A, B 이렇게 C로 나올지 아니면 이제 A, B, C, B, C로 나올지 A, B, C로 나올지는 좀 사실 지켜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뭐 엘리어트 파동 이제 계산치로는 되돌림이 아마 406에서 422까지 이제 만약에 올라간다라는 추세라면 나올 것 같은데,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아까처럼 갈림길에 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여기 잠시만요. 여기 4파랑 A파 저점을 이렇게 그었을 때 채널링을 해보면은 이제 B파가 이게 깨지면 안 되거든요. 이 채널이 깨지면 안 되는데 잠깐 하루 깨졌다가 오늘 같은 경우에 딱 올라왔거든요. 그리고 이제 아까 그렸다가 제가 지워버렸는데 다시 그어보면은 이제 5파랑 B파랑 그어서 여기 A파랑 그은 오늘 딱 이 채널까지 여기서 또 여기가 이제 지지, 여기가 이제 저항선을 지금 저는 약간 형성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럼 이제 얼마 안 남았죠? 여기 위로 먼저 뚫느냐, 밑으로 먼저 뚫느냐의 문제지 않을까. 그래서 사실 위로 올라가면 뭐 못해도 406 정도까지는 좀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시 한번 여기가 하회를 한다라고 하면 뭔가 이제 다시 하방 추세의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를 좀 열어놓고 리스크 관리를 하시는 게 저는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뭐 또 근거가 될 수 있는 거는 뭐 사실 보시면은 꼭 추세선 아니더라도 볼린저 밴드가 상당히 모여 있거든요. 그래서 볼린저 밴드 결국 벌어질 거기 때문에 주가가 위든 밑이든 저는 좀 강하게 머지않아 틸이라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횡보를 하다가 튈 수도 있겠지만 결국에 이제 이제 멀지 않은 시간 내에 좀 그렇게 될 거라고 보여지고요. 근데 다만 뭐 26일 후행 스팬도 약간 호전된 모양새도 보이고 기준선 위도 살짝 갖다 놨기 때문에 뭐 저는 좀 사실 한국은 위로 갈 확률이 더 높지 않나라는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일단 뭐 추세를 더 봐야 되지 않을까, 하루 정도는 더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은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는 뭐 거의 모습이 비슷하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고요. 뭐 코스닥 같은 경우는 뭐 저는 이제 여기가 A, B, C로 하고 B 하고 이제 C로 좀 빠질 것 같기는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근데 만약에 뭐 상방을 본다 한다면 여기가 이제 4고 여기가 5일 것 같긴 한데, 뭐 사실 코스닥은 그렇게 파동이 잘 읽히진 않아서 뭐 저 같은 경우에는 A, B, C, B, C로 좀 빠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긴 합니다만 뭐 일단 당장 추세 자체는 뭐 전환선 기준선 위에 있고 뭐 구름대 위에 있고 26일 후행 스팬 호전돼 있어서 뭐 당장은 추세는 뭐 크게 문제는 없다라는 생각이긴 합니다. 근데 여기도 볼린저 밴드 상당히 모였기 때문에 뭐 곧 위든 밑이든 튈 것 같아서 그냥 그 방향을 따라서 좀 추세대로 가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고요. 뭐 코스닥 150도 뭐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S&P 같은 경우는 S&P 같은 경우도 뭐 장기 파동으로 봤을 때 이제 그냥 구주봉으로 길게 봐버리면 이제 코로나 저점이 아니라 이제 2009년 저점 이후로부터 여기까지가 1파, 여기가 2파, 여기가 3일, 3일, 3선, 3에서 3회로 3파, 그 다음에 여기가 트라이앵글로 딱 4파가 나오고 여기 딱 5파 고점을 저는 좀 쳤다라고 보고요. 그래서 이 큰 상승에 좀 긴 조정이 저는 좀 오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미국 쪽은 뭐 그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봉상으로 보면은 일봉상으로는 뭐 솔직히 좀 로그를 풀고 보는 게 맞아서 로그를 좀 풀고 보죠. 좀 장기 추세는 원래 로그를 쓰고 보는 게 맞고 단기 추세는 로그를 보통 푸는 게 또 더 잘 맞아서
살펴보면은 이제 코로나 저점이 여기까지가 1파, 여기가 2파, 여기가 3파, 여기가 4파 치고 나서 마지막 5파가 지금 진행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마지막 5파도 이제 5파로 이루어지는데 여기까지가 이제 1파, 여기가 2파, 여기가 3파, 여기가 4파, 여기가 지금 5파를 쳤다라고는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왜냐면 여기도 똑같이 이제 2파랑 4파 저점을 그어서 3파 고점에다가 딱 올려놓는 채널링을 해본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이 채널이 딱 닿이는 부분에서 하락을 했었거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충분히 여기가 고점일 확률이 높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마지막 5에 5에 5도 1, 2, 3, 4, 5로 나왔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정말 좀 끝이 나지 않았을까. 이번 상승이 끝이 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뭐 설사 제가 살짝 마지막을 잘못 봤다라고 설사 이제 하더라도 딱 요 정도 올라가고 뭐 하회하고 좀 빠지지 않을까 결국에는 뭐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다만 뭐 추세 자체는 전환선을 하회하고 있지만 기준선 상회하고 26일 후행스팬도 호전돼 있어서 뭐 추세상은 문제 없지만 MACD나 RSI 봤을 때 뭐 저는 좀 과매수 시그널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 저는 좀 고점을 친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뭐 나스닥도 뭐 사실 마찬가지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도 그냥 마지막 채널링만 로고를 풀고 한번 해본다라고 하면은 여기도 여기까지 1, 2, 3, 4, 그 다음에 여기 마지막 이제 5파에 대해서 여기부터 이제 5파가 시작인데 1, 2, 3, 4, 5로 1파, 2파, 여기 1, 2, 3, 4, 5로 3파, 4파, 마지막 5파다 라고 보여지고 이제 여기도 2파랑 4파를 그었을 때 여긴 딱 저점들까지 딱 잘 맞죠. 그 다음에 이제 3파 고점에다가 올려 놓으면은 정확하게 딱 올려 놓으면 뭐 살짝 이제 넘어갔다가 딱 하락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딱 정확하게 올려놓으면 뭐 그래서 뭐 저는 뭐 사실 좀 계속 빠질 가능성이 높다. 당연히 뭐 단기 반등 정도는 있을 수 있다라고 보고요. 근데 좀 빠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근데 뭐 딱 하나 마음에 걸리는 게 있다면 이 내려가는 파동이 막 그렇게 엄청 깔끔하게 잘 읽혀지진 않거든요. 그래서 일단 뭐 그게 유일한 리스크인데 이게 막 딱 1, 2, 3, 4, 5를 읽힌다거나 하면 뭐 딱 좋을 텐데 이게 좀 약간 지저분하긴 해서 뭐 좀 내려가는 파동이 일단 잘 읽히진 않는다. 뭐 그게 딱 유일한 리스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만에 하나 딱 한 번 정도는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는데 뭐 RSI나 MACD, 그러니까 MACD나 RSI나 이 볼린저 밴드 자체가 이미 조금 모이고 있어가지고 저는 뭐 좀 가능성이 낮지 않을까, 뭐 높진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V 코스피 이제 코스피 안에 내재 변동성 같은 경우 오늘 급등을 하면서 나름 뭐 급등까지는 좀 그런가요? 그냥 약간 좀 상승을 하면서 좀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좀 안정권에 들어서 이제 코스피는 역으로 저는 좀 미국이 빠지더라도 미리 먼저 많이 빠져서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뭐 변동성 자체는 조금 빠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이제 구름대도 내려왔고 26일 후행스팬도 다시 이제 역전이 되었고 라고 해서 뭐 이제 좀 더 내려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들고요. 그 다음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같은 경우도 여기 볼린저 밴드 사실 이탈하면서 뭐 여기도 꼬리도 그렇고 저는 뭐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는다. 이제 추세는 아직까지는 살아있지만 좀 빠질 가능성이 크다라는 생각이고요. 뭐 니케이 같은 경우도 저는 뭐 사실 여기 5파 치고 여기가 A, B, C든 1, 2, 3이든 좀 아직까진 빠지지 않을까. 근데 뭐 여기도 아직까지 추세가 아예 꺾인 건 또 아니어서 좀 확실하게 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그냥 추세가 꺾이면 뭐 기준선이라도 깨지면 아니면 구름대라도 깨지면 매도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고요. 뭐 유럽 스톡스 같은 경우도 전 여기가 5파 고점이라고 보는데 일단 뭐 여기는 뭐 모양새 봐서는 뭐 살짝 넘어갈 수도 있다라고는 보이는데 뭐 넘어가더라도 뭐 그 다음에 빠지지 않을까. 결국 끝에는 거의 다 왔다라는 뭐 생각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항상 같은 경우는 뭐 항생은 계속 좀 우리나라랑 좀 저는 좀 비슷하게 제일 비슷하게 가고 있는 것 같긴 하고요. A, B, C로 이렇게 빠지고 그게 A고 그 다음에 A, B, C로 B 정도 나오고 좀 빠지지 않을까. 일단 뭐 그렇게 보고 있고요. 뭐 상해 종합 같은 경우는 뭐 일단 단기 반등은 하고 있지만 뭐 저는 사실 중국 쪽은 계속 좋게 보고 있진 않고요. 유동성도 있고 해서 뭐 일단 뭐 그렇게 손이 사실 안 가는 거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저는 뭐 딱히
지금 뭐 올라간다 하더라도 뭐 사실 굳이 사야 되나? 라는 생각이고요. 뭐 중국 쪽은 계속해서 조금 보수적으로 보시는 게 저는 필요하지 않을까. 뭐 중국의 뭐 특정 섹터를 하신다면 모를까. 중국 지수 자체를 하는 건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는다. 라는 생각이고요.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에는 계속 좀 미국 중앙은행 이제 페드가 좀 기준금리 인상을 할 것 같은 상황인 거죠. 물가가 너무 높게 나오다 보니까 이제 그런 상황을 반영을 하면서 계속해서 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추세가 아직까지는 꺾이지 않고 살아있다. 라고 보실 수 있고, 달러 원 같은 경우는 뭐 소폭 하락했지만 여전히 아직까지 일단 구름대 상단에서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여기를 깨지지 않는 이상 일단 아직까지는 상승 추세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뭐 WTI 같은 경우도 이제 딱 기준선에서 지지를 보이긴 해서 일단 기준선이 그냥 깨지면 하방으로 보자 뭐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안 뚫리는 이상 아직까지는 뭐 상방이다 라고 보고, 그 다음에 이제 금 같은 경우가 뭐 어제 사실 금리 데이터들이 미국 쪽에 다 제공을 안 해줘서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모르겠는데, 이제 제가 말하는 건 이제 명목금리 말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그 실질금리, 팁스금리가 어떻게 움직였는지가 안 나오지만 뭐 아마도 움직임을 봤을 때 올라간 거 보면 이제 실질금리가 좀 내렸던 것 같고요. 근데 결국 저는 뭐 사실 이 금 가격은 뭐 내릴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단기적으로는. 근데 이제 실질금리가 올라가면 이제 반대로 움직이는 거라 이제 실질금리 올라가면 금은 내리거든요. 이제 근데 그렇게 됐다가 그 다음 이제 실질금리가 한 1에서 2 정도 되고 나서 저는 좀 금은 사야 되지 않을까. 뭐 지금 뭐 먼저 그렇게 급할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국고채 10년물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 뭐 소폭 이제 미국 영향을 받으면서 상승하고 있지만 뭐 저는 그냥 여기 A, B, C 정도로 좀 하다가 빠지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엘리어트 파동상 1, 2, 3, 4, 5도 쳤다라고는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국 쪽 같은 경우에는 다만 미국 쪽은 아직까지 1, 2, 3, 4, 5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좀 전고점은 여기 전고점인 1.78은 저는 좀 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가 이제 1, 2, 3, 4, 5로 좀 상승이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키스콜딩스 같은 경우는 뭐 일단 뭐 단기 반등을 지금 좀 하고 있는데, 뭐 RSI나 MACD 모양 봐서는 뭐 이제 좀 새로운 출발을 할 수도 있는 위치다라는 생각이고요. 뭐 일단 뭐 실적 발표가 이제 얼마 남지도 않았고, 뭐 자사주 소각 날짜도 뭐 그렇게 남지는 않아서 뭐 충분히 좀 갈 수 있는 상황이지 않을까. 이제는 뭐 내릴 만큼 내렸기 때문에 이게 A의 1.618배라고 해도 뭐 내릴 만큼 내렸기 때문에 뭐 충분히 뭐 사실 가격적인 메리트는 있는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볼린저 밴드 이렇게 타던 것도 충분히 좀 이탈을 한 것 같고요. 뭐 여러 가지 보조 지표를 봐도 그렇고 아직까지 추세가 뭐 완전 좋다라고 말할 정도는 아니지만, 뭐 추세 매매로 하신다라고 하면은 1차적으로 볼린저 밴드 이미 이제 이탈했기 때문에 일부 매수, 이제 RSI 이제 좀 빨리 나오는 부조지표들까지 해서 1차 매수, 전환선 깨질 때 이제 올라갈 때 2차, 그 다음에 이제 기준선 올라갈 때 3차 하고 확실히 이제 구름대까지 들어가면 이제 그때 마지막으로 또 4차 매수를 하면 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추세가 이제는 뭐 좀 조정을 받을 만큼 받고 뭐 좀 출발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키스콜딩스 같은 경우에는 뭐 현재 주가 이제 17,000원 정도 되고 나머지 실적 전망치 이 정도 나온다라고 했을 때 뭐 저는 뭐 충분히 이제 사실 내재 가치는 한 67,000원까지는 있다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뭐 이제 자사주 소각하고 무상증자 하면서 사실 대주주가 올리려고 마음만 먹으면 뭐 당연히 내재 가치보다 더 갈 수도 있다고 보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그때 추세를 봐야 되겠죠. 이제 그때는 정말 차트가 좀 중요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뭐 꼭 뭐 67,000원까지 간다는 보장도 없고요. 더 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때는 정말 좀 차트를 보면서 대응을 해야 되는 영역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현대해상 살펴보면 뭐 현대해상도 일단 장대 음봉이 나오긴 했지만 뭐 일단 키스코만큼 딱 뭐 보조지표가 확실한 것까지는 아니긴 하고요. 근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여기도 이제 언제든 반등을 해도 이상하지 않을 구간이긴 합니다. 네, 여긴 조금 애매했던 게 약간 살짝 1, 2, 3, 4, 5로도 볼 수 있긴 해서 뭐 좀 애매한 부분이 살짝 있긴 하지만, 뭐 결국 여기도 사실 회사가 싸긴 싸서 뭐 그냥 저는 뭐 솔직히 언제 사도 크게 무리는 없는 밸류에이션이다 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 뭐 추세가 더 확실할 때 사면 더 좋은 건 또 사실이죠. 왜냐면 뭐 굳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떨어졌다 이렇게 떨어지는데 가슴앓이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근데 이제 뭐 사실 그것도 어떻게 보면 근데
약간 뭐 선택의 차이라고는 생각을 하고, 더 확실하게 안전하게 하신다면 뭐 사실 저는 뭐 기준선까지 넘고 뭐 구름대까지 여기 넘고 사면 뭐 가장 안전하다라는 생각은 합니다. 근데 저는 뭐 저번에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일단 나스닥 선물 매도를 하고 뭐 풋옵션 매수를 한 상태여서 이제 뭐가 됐든 하나의 포지션이 필요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어차피 그냥 장기적으로 괜찮아 보이는 현대해상이나 그냥 우리금융 지주 같은 경우에는 그냥 들고 가자 하고 있고, 키스콜딩스야 제가 어차피 매도를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뭐 들고 있는 상황, 뭐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안전하게 하시면 좀 이제 나중에 사셔도 될 것 같은데, 아니면 그냥 사신 다음에 뭐 사셔도 크게 나쁠 것 같진 않은데, 여기 200일 이동평균선 여기를 딱 그냥 뭐 손절 라인으로 긋고 뭐 행동하셔도 뭐 되지 않을까, 뭐 그렇게 또 생각도 듭니다. 왜냐면 일단 뭐 밸류에이션 자체는 뭐 상당히 싼 구간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기대 수익률 자체가 이미 20%를 넘기 때문에 상당히 저렴한 구간이다. 기대 수익률이 높을수록 싸고 낮을수록 비싼 거거든요. 상당히 뭐 저렴한 밸류에이션이다 라고는 생각은 들고, 그 다음 이제 우리금융지주 같은 경우도 뭐 사실 잘 가고 있죠. 여기는 좀 수급이 좋아서, 외국인 기관 수급이 좋다 보니까 뭐 사실 조정다운 조정도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제 RSI나 MACD가 좀 빠지고 있지만 뭐 사실 낙폭 자체는 크진 않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그냥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조정 그냥 보이다가 그냥 또 다시 갈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들어서, 일단 뭐는 아닐 수도 있겠지만 뭐 일단 지금 당장 추세에는 큰 문제는 없다. 근데 여기도 볼린저 밴드 모이고 있어서 곧 사실 위든 미치든 이러다가 튈 것 같다, 뭐 이렇게 생각은 듭니다. 근데 뭐 우리 금융지주 같은 경우도 뭐 사실 금융지주 중에서 상당히 밸류에이션은 싸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기대 수익률이 한 17.8 정도 되는데, 뭐 다른 회사들은 다 14에서 15 정도 사이인데 이 회사는 상당히 싼 편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장기적으로는 뭐 충분히 더 갈 수 있는 회사다라는 생각이고요. 이제 뭐 현대해상이나 우리금융지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질금리가 조금 올라가는 영향으로 저는 매수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하는 종목들 살펴보면 되겠죠. 이제 오늘 금요일이기 때문에 일단 카카오 먼저 살펴보면, 뭐 카카오 같은 경우 현재 주가 12만 7천 원 정도 되고요. 나머지 이제 실적 전망치 이 정도다라고 했을 때 뭐 그냥 거의 적정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림으로 하나, FCF로 하나, 뭐 이 정도 범위면 그냥 거의 적정하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대가치 평가로 봤을 때는 뭐 주가가 사실 조정을 보이긴 했지만 상당히 많이 올라간 건 사실이죠. 뭐 그렇기 때문에 상대가치 평가로는 충분히 좀 비싸 보인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 전에 비해서 이제 주가는 비싼 거죠, 지금. 그냥 단순하게 주가가 뭐 2만원에서 뭐 13만원 이렇게 돼서 비싸다라고 보다, 그냥 지금 실적에 대비해서 과거보다는 좀 고평가가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왜냐면 뭐 주가가 2만 원이었어도 실적이 지금 엄청 좋아졌으면 뭐 예를 들어서 13만 원에도 비싼 게 아닐 수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뭐 그 정도만큼 실적이 개선된 건 아니지만 주가가 많이 올라간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거 대비해서는 그러죠. 그 다음에 이제 차트를 살펴보면은 카카오 같은 경우는 뭐 일단 횡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그래서 뭐 좀 애매한데, 뭐 사실 여기가 아마도 그럼 A, B, C 일 확률이 좀 높다라고 보이고, 여기가 이제 B 정도여서 뭐 사실 이 정도 레벨이면 저는 뭐 그냥 안 들어가고 파는 게 맞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뭐 사실 왜냐면 여기 200일 이동평균선에서 이렇게 횡보를 하는 게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는데, 근데 아직 추세가 결정이 안 됐잖아요. 어딜지는 몰라가지고 일단 위든 미치든 좀 칠 것 같은데, 뭐 그냥 이럴 때는 만약에 혹시 보유하고 계신다라고 하면 200일 그냥 이동평균선이나 기준선 깨지면 딱 그냥 매도를 하면 뭐 가장 깔끔할 것 같긴 합니다. 뭐 그러면 될 것 같고요. 혹시 보유를 하고 계시다면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뭐 현재 주가 이제 83만 원 정도 되고, 뭐 이렇게 전망치 나온다라고 실적 전망치를 감안을 했을 때 뭐 저는 솔직히 좀 너무 고평가가 되어 있다라고는 계산치로는 생각은 듭니다. 그러니까 너무 미래 가치가 너무 많이 반영되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대 가치를 평가를 봤을 때, 근데 다만 뭐 여기는 그냥 항상 너무나 고평가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과거에도 항상 계속 고평가였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20년 6월 정도부터 계속 고평가였다. 과거보다도 좀 비싼 거죠, 지금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차트 보시면은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도 뭐 사실 추세가 좋아 보이진 않고요. 그래서 뭐 여기가 여기 B가 이제 A, B, C로 한번 갔다가 이렇게 빠질지 그냥 바로 이제 1, 2, 3, 4, 5로 빠질지 이게 C여서 빠질지는 모르겠지만 뭐 그렇게 추세는 좋지 않아서 뭐 저는 그냥 웬만하면 B판은 그냥 안 먹는 게 좋다라는 생각이긴 하거든요. 너무 무리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뭐 설사 올라간다 하더라도 무리하게 그냥 들어가기보다는 그냥 지켜보다가 빠질 때 또 그냥 냅뒀다가 그냥 새로운 상승 파동이 나올 때 뭐 저는 가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물론 뭐 그냥 여기가 새로운 상승 파동일 수도 있긴 하겠지만 뭐 저는 그렇다 쳐도 그냥 전고점 넘고 가는 게 차라리 지금 밸류에이션은 맞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지금 들어가기엔 좀 리스크는 크다라는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일제당 살펴보면 현재 주가 뭐 37만원 정도 되고요. 나머지 실적 전망치 이 정도다라고 했을 때 FCF로 저는 그래도 한 71% 정도 상승 여력은 있다라고는 보여집니다. 이게 림으로는 좀 낮게 나오는 게 원래 항상 좀 장치 산업이라고 하죠. 이제 좀 감가상각비라는 이제 회계적 비용이 높은 산업들이 조금 림으로 계산하면 조금 약간 낮게 약간 왜곡돼서 나오는 그런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상대가치 평가를 제일제당 살펴보면 뭐 지금은 이제 좀 꽤나 싼 구간까지는 조금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밸류에이션은 뭐 이제는 싼 구간까지는 온 것 같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제일제당 같은 경우에 근데 다만 추세가 너무 좋지는 않아서 뭐 사실 굳이 지금 들고 있을 필요는 없다라고 계속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떨어지는 칼날 굳이 잡을 필요 없고 뭐 네, 다만 여기도 많이 낙폭해서 그냥 다시 올라갈 때는 새로운 상승 파동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근데 뭐 여기도 이제 여기 좀 RSI가 이렇게 좀 뚫릴 때 뭐 그때 사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볼린저도 좀 확실하게 이탈했을 때 그때 사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DLENC 살펴보면 현재 주가 한 13만원 정도 되고요. 나머지 실적 전망치 이 정도 나온다 라고 감안을 했을 때 한 184% 정도 상승 여력은 있다. 뭐 충분히 사실 림으로 보나 이거는 FCF로 보나 밸류에이션 매력은 좀 있다라는 생각이고요. DLNC 같은 경우에 기대 수익률도 뭐 상당히 높은 수준이어서 사실 이 정도면 18% 중반이면 뭐 사실 주가 밸류에이션 자체는 매력은 상당히 높은 주식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일단 추세가 좋지가 않고요. DLNC가. 그래서 뭐 굳이 여기 구름대를 계속 못 넘고 있잖아요. 이럴 땐 그냥 구름대를 넘어가면 사자. 뭐 굳이 지금 미련 가질 필요 없이 어차피 구름대를 계속해서 못 넘었기 때문에 그냥 구름대를 넘어가도 사도 뭐 늦지 않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가 저 구름대가 그냥 다시 깨지면 팔자. 이런 뭐 손실이 크지가 않겠죠. 구름대 넘자마자 샀다가 깨지면 팔자. 뭐 그 마인드로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아마존 같은 경우는 뭐 저는 그냥 여기가 오파고 여기가 이제 A, B, C든 아니면 1, 2, 3이든 뭐 결국은 좀 빠진다라고 봅니다. 뭐 저는 이제 그냥 미국 쪽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지금 뭐 사실 실질금리의 영향이 가장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돈 푼 영향이 이제 실질금리로 영향이 가는데 이제 뭐 계속 반복되는 얘기입니다만 뭐 사실 미국 증시가 계속 지금 랠리를 펼쳐왔던 게 실질금리가 마이너스기 때문입니다. 마이너스 1. 뭐 거의 2죠. 뭐 상당히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상당히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이 실질금리가 이렇게 내려왔었고 이 실질금리가 내려온 영향으로 밸류에이션이 다 높을 수 있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테이퍼링을 하고 있죠. 이제 중반부터 이제 할 계획이기 때문에 하면 결국 실질금리 높아질 수밖에 없고 그럼 미국 쪽 이제 밸류에이션 높았던 거 다 조정이 와서 뭐 딱 오파랑도 맞는 이야기인 거죠. 미국은 오파기 때문에 조정을 보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근데 우리나라 역으로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미 실질금리가 이제 올라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좀 조정을 더 많이 받았던 거고요. 실제로. 그래서 사실 매를 좀 먼저 맞았죠. 지금은 좀 실질금리가 살짝 빠지고 있긴 하지만 뭐 결국에 사실 조금 더 올라가긴 하겠지만 미국보다는 조금 결국 낙폭 자체는 덜 할 것 같다. 결국 낙폭 자체는
덜할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근데 뭐 다만 실질금리는 더 가긴 더 갈 거라는 생각이긴 하고요. 우리나라도 조정 좀 이제 역으로 이제 좀 살짝 비파 올라갔다가 다시 이제 한번 C로 꽂으면서 조금 더 올라가긴 할 것 같다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뭐 그래서 사실 증시는 좀 저는 계속해서 뭐 조심하시는 게 좀 필요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그러죠. 뭐 볼린저 밴드로 본다 하더라도 사실 지금 이제 이건 볼린저 20인데 볼린저 20으로 봤을 때는 여기 딱 매도 타이밍은 잘 알려줬었죠. 볼린저 밴드 20도 넘었다가 이탈을 할 때 매도를 하면 되는 거고요. 여기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는 50으로 봤을 때도 여기서 50 넘었을 때 매도할 수 있었고 넘었다가 하회할 때 매도, 넘었다 하회할 때 매도, 넘었다 하회할 때 매도 했으면 뭐 지금까지 크게 이탈이 없었다. 그리고 이제 여기도 뚫렸다가 들어올 때 다시 매수 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뚫렸다가 다시 들어올 때 매수 했었으면 뭐 좀 괜찮은 성과가 나지 않았을까. 뭐 적어도 조금이라도 먹을 수는 있겠죠. 근데 지금은 볼린저 밴드 밑쪽에 있기 때문에 뭐 저는 좀 반등을 할 수 있다라고는 보긴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S&P나 뭐 나스닥을 보더라도 여기는 이제 볼린저 밴드 20을 좀 모이고 있어서 여기도 위든 밑이든 저는 좀 칠 것 같고요. 50을 조금 보더라도 50으로도 이제 상단을 넘었다가 내려오고 있어서 이러면 좀 추세가 안 좋은 거거든요. MAC도 그렇고 좀 안 좋아 보이고 200을 보더라도 치고 나서 볼린저 200은 진짜 잘 안 넘거든요. 웬만해서는. 이렇게 볼린저 밴드 200을 넘었다가 하회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넘었다가 빠질 때가 항상 다 안 좋았었죠. 상황이. 그래서 뭐 좀 고점을 확실히 친 게 아닌가 높은 가능성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뭐 나스닥도 여기 볼린저 밴드 다였다가 이탈하면서 좀 모이고 있어서 좋아 보이지 않는다. 뭐 저는 좀 오늘 빠질 가능성이 좀 꽤 크다라고 보고 있고요. 볼린저 밴드 50으로 봐도 넘었다가 빠지고 있어서 좋지 않은 모양새고 볼린저 밴드 200으로 보더라도 넘었다가 빠지고 있는 모양새. RSI도 그렇고 MAC도 그렇고 다 좋아 보이지 않기 때문에 뭐 계속 조심을 할 필요가 있다. 증시가 이제 어제 썸네일도 그랬었죠. 이제 비정상 시장에서 정상 시장으로 이제 되돌아가는 겁니다. 비정상적이었던 실질금리가 정상 실질금리로 높아지게 되고요. 정상으로 실질금리가 갔기 때문에 높았던 밸류에이션도 이제 정상화될 수밖에 없는 국면이고 우리나라는 실질금리가 먼저 올랐었기 때문에 그 밸류에이션 조정이 선반영이 되었었고 생각을 해보시면 뭐 삼성전자 막 10만원 간다고 막 여러 뭐 분들이 막 여러 사람들이 말을 했었지만 뭐 사실 못 갔었잖아요. 못 갔던 가장 큰 이유가 그리고 삼성전자 사실 실적 전망치가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계속 떨어지고 있었었고요. 그 당시에. 근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 사실 왜 10만원을 간다라고 한 것도 사실 저는 좀 이해는 안 갔었지만 왜냐면 전망치를 보더라도 삼성전자가 실적 전망치가 그렇게 높지가 않거든요. 생각보다. 뭐 결국엔 사실 빠진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뭐 생각보다 저는 그게 막 그렇게 10만원 갈 수 있는 밸류에이션은 솔직히 아니었다라는 생각은 하는데 근데 이제 밸류에이션을 사실 떠나서라도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실질금리 자체가 뭐 사실 올라가고 있는 시즌에서 뭐 조금 그렇게 강한 롱을 부르기에는 좀 어렵지 않았나 라고 생각은 하고요. 향후로도 뭐 단기적인 저는 반등은 있을 수 있겠지만 실질금리가 이렇게까지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은 단기 조정을 보이고 있지만 사실 단기 조정을 보였더라도 이 정도 예를 들어서 레벨 자체에서도 이미 좀 충분히 좋지 않은 지금 상황이다. 밸류에이션 자체가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대부분 주식도 그렇고 사실 뭐 테크주처럼 미래가치가 큰 주식일수록 이 할인율인 실질 금리의 영향을 더 많이 받기 때문에 더 조정이 저는 좀 크리라 향후에 생각을 하면서 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말 잘 보내시고요. 그럼 또 다음 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